안녕하세요. 대치동 원인학원 대표 선빈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설명회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가서 한번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간담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프로그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20몇 년 동안 대치동에서 이제 원인학원을 설립해서 최초의 통합사회 전문학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원인학원의 이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든 경우의 문제를 대비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서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강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학원입니다. 그래서 한 300명이 오면 한 200명이 서울대를 갔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 문해력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면 디지털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기존에 가졌던 문해력에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문해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독해력과 사고력이 결합되어 있는데 특히 독해력이 안 되면 이제 사고력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수능이나 아니면은 서술형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학생들을 위한 독해력 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학생마다 틀리다 보니까 요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춤형으로 통합사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통합사회를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단순하죠. 뭐 지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험을 잘 보려고 하죠. 그럼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치동 내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출제를 선호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통합사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를 2015 교육과정이라고 그 이후로를 2022 교육과정인데 요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전까지라는 것은 과거의 교육과정인데 여기서 보면 영역별로 나눠보면은 늘 같은 게 아니고 변화가 있었죠. 가장 선호했던 거는 예전에는 경제였는데 지금도 뭐 경제는 선호하기는 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게 윤리였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이제 2022 교육과정에 책이 두 권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윤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2단원. 1권의 1, 2단원이 관점과 행복인데 윤리 단원이고 두 번째가 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원이라 할 수 있겠죠. 3단원, 5단원이 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이 이제 문화와 세계지리가 결합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아마 윤리가 이제 급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경제 부분이 이제 2권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리가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랑 세계지리가 결합된 형국을 띌 것 같습니다. 정치화법도 2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하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요 선호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윤리 파트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리 파트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들어가거나 기말 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는 나눠지죠. 사회 영역과 문화 파트로 나눠져. 문화 파트가 1학기 때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랑 정치 파트는 이 2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들을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이 보면 또 중요한 어떤 표본이 뭐냐 하면 체감 난이도인데 체감 난이도를 보면은 최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제 윤리죠. 근데 윤리가 바로 1, 2단원이 딱 들어버렸죠. 그 윤리와 사상이나 윤사 같은 게 중간고사에 많이 들어가고 수능 문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의외로 어려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했기도 했고 이과 애들이 보면 되게 쉽게 맞추죠. 상위권 애들이 큰 문제 없이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 난이도 애들이 느끼는 난이도인데 이 경제는 2학기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윤리 부분을 아마 중간고사 때 굉장히 힘든 어떤 부분이 되겠죠. 지리는 또 지도가 또 의외로 중위권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1등급 맞는 친구들의 어려움과 2등급 맞는 친구들, 5등급 하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됩니다.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1학기 중간고사가 윤리죠. 난이도가 상승하고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리는 1학기 중간고사 아까 말했던 3단원의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5단원의 인문 환경으로 나눠가지고 생활 공간이라 하기도 하죠. 요렇게 배경 지식이 향상되어 있고 지도 해석 문제가 나타나는데 특히 뭐 쾌편의 기후 구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단에 나오는 거 이제 사회가 아니고 문화 부분이 이제 세계지랑 결합돼서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요것도 흥미롭게 진행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리즘이 다 바뀌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3년간 그 대치동 고등학교들의 기출문제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개념 이해가 돼 있냐를 묻습니다. 모든 문제가. 두 번째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개념 이해와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냐. 실제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시사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시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간단하게 개념과 자료 해석을 시간적 관점에 따라 가지고 공간적 관점에 따라가 커피의 재배지 공간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전통적이라면, 요즘은 히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의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시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를 1, 2, 3번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학교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8개 학교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단대부고, 휘문고, 숙명여고, 경기고, 개포고, 영동고, 진선여고, 중대부고는 하나의 라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개념 이해나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해결을 같이 풀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면 휘문고 같은 경우는 문제 형태가 좀 복잡합니다. 카드 문제도 있고 경로 추정 문제도 있게 해가지고 요거는 독해력 중에서도 보면은 독해력이 이제 보면은 지문 독해, 발문 독해, 선지 독해, 목차 독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험을 가지고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 독해도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하고 차별되는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숙명영어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선지 독해를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고등학교는 그 자료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자료 분석을 잘하고 선지 독해도 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같이 궤를 해서 단대부것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8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연습이 잘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연습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패턴을 보면 학교별로 보면은 쌍극인 학교들이 있어요. 중등고하고 세중고하고 같이 세트로 문제를 합쳐서 풀어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고하고 청담고당 묶어서 풀어보면 도움이 되고요. 은광여고랑 언남고랑 묶어서 풀면 도움이 되고, 경기여고랑 그 다음에 양재고랑 묶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8개 문제에 보면은 목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4세트 정도 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회독 고교 기출 패턴 분석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알고리즘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알고리즘을 잘 타고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그 강남에서는 제일 많이 선택한 교과서는 미래엔입니다. 미래엔이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거는 천재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좀 이례적인 게 보면 창비를 이제 숙명여고가 했고, 아침나라를 중동고가 했다는 거, 요거만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서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미래인 교과서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수능형 사고력 문제를 내기도 좋고, 논술수능 평가 대비하기도 좋고, 특히 보면 사례가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한 60%좀 증가했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의 문제 내기도 좋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 미래인 교과서를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미래인 교과서는 사례 분석 중심으로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도 많이 들어가서 교과서가 거의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 통합 사회가 보면은 난이도가 상승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미래인 교과서를 보더라도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권에서 2권으로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40%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40%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의 복잡성을 다루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교육과정하고는 다르게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실생활 적용 영역을 되게 강조했다는 것이 보면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 시험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한국사에 있는 패턴을 한번 보도록, 3년 패턴을 본다 그러면은 대치동 지역은 통합사회보다는 한국사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선생님들도 보면은 그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시험의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50대 선생님이 내냐, 40대 선생님이 내냐, 30대 선생님이 내냐 따라 가지고 학교 시험의 어떤 성격이 많이 틀리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패턴을 보면 단대도 그렇고 휴문도 그렇고
근현대사 부분과 그 다음에 근현대 전에 있는 정근대사 부분을 이제 섞어서 이제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특히 문화사 같은 걸 넣어서 학생들 좀 어렵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 숙명용어처럼 순서를 몇 번째냐 이렇게 문제가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처럼 꼼꼼하고 변별력 높은 방식의 선택지를 변형한다든지 사료 해석이라든지 국가 비교하는 연표 문제 해가지고 다양한 툴로 만들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 같은 경우는 완전 시험 범위를 다른 학교는 다르게 나가버리죠. 거의 다르게 나가버려가지고 근현대 부분을 더 중간고 때 많이 내버려가지고 애들이 되게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순서에 따라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제 중동고는 이제 시험 범위가 좁지만은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중간고는 보면 모두 고르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사료가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16개 학교를 좀 분석해 보면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범위가 상당히 변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치사에서 되게 심도 있게 나눴던 대외관계 같은 게 뒤로 갔고, 문화사도 완전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정치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뒤에 근현사 부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이 틀리게 될 것 같다. 범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사를 잘하는 방법은 특히 보면은 어휘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플로우와 개념이 정확하게 배치가 시대별로 연결성이 잘 파악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사고력 훈련이 그 감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려 시대도 보면은 5개 시기로 구분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이 문화랑 정치랑 사회랑 그다음에 경제랑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보고 난 다음에, 특히 이번에 사료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런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때 어떻게 될지를 조금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사는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을 익힌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